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프랑스의 막강한 명문 귀족의 딸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과 그날 밤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 때문에 말이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천억 원대의 재산과 귀족과의 혼담까지 모두 포기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정치, 예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프랑스 몽모랑시 귀족과 한국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드 몽모랑시입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자라왔죠. 저는 그날의 풍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몽모랑시 가문의 샤토는 수백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푸른 하늘 아래 장엄하게 서 있었죠. 돌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아버지 필리프 백장님은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피,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죠. 벽에 걸린 몽모랑시 가문의 초상화들이 마치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무거운 오크 의자에 앉으니 아버지께서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소피, 내 미래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외무부 차관 디종의 아들 알렉상드르와 내 약혼식을 다음 달에 올리기로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떨려왔지만 목소리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알렉상드르를 거의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내가 요즘 그 동양 도자기 연구에 심취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만 그런 저급한 아시아 도자기 같은 것에 관심 두지 말거라.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동양 도자기는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청화백자는 세계적으로도. 그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내 약혼자가 오늘 저녁 식사에 참석한다. 옷차림에 신경 써라. 저녁 식사 시간, 저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알렉상드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높은 콧대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분명 외모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평소처럼 정치와 사회 이슈로 흘러갔어요. 그때 아버지의 사촌 리시앙이 와인 잔을 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동양 국가들과의 교역이 늘어난다지만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그들의 문화적 깊이는 우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식탁 주위로 동의하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포크를 꽉 쥐었어요. 알렉상드르도 웃으며 말을 보탰죠. 특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도자기가 훌륭하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세브르 도자기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식사 내내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마리클레어가 내 옆에 앉아 몰래 손을 잡아주셨죠. 식사가 끝나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할머니께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마리클레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소피,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 가문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들의 말은 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연구한 동양 문화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등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내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단다. 하지만 이 오래된 벽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다.
달빛이 정원의 분수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가문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알렉산드르와의 결혼이 정말 제 운명일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알렉산드르와 아버지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순응하지는 않겠다고.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700년 역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지라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와 약혼자의 눈을 피해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현대 도자 예술의 혁신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 도예가 장현우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소식은 저에게 작은 반항의 기회처럼 느껴졌죠. 파리의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 앞에 서니 왠지 모를 설렘이 밀려왔어요. 프랑스 신문들은 연일 아시아 변방국가, 한국의 작가가 루브르에 전시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제 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죠. 변방국가라니 얼마나 무례한 표현인가. 입장권을 구매하고 특별전이 열리는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학술 연구용 노트북을 꺼내들며 최대한 진지한 연구자의 모습을 갖추려 노력했어요. 만약 아버지나 알렉산드르가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중앙에 전시된 작품이 빛을 받아온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푸른빛과 백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병 하나였죠. 단순한 형태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현우의 푸른 달빛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도자기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작품은 처음이었죠. 전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장현우의 다른 작품들도 살펴봤어요. 각각의 작품은 한국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앞에서는 프랑스 최고의 평론가들조차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죠. 이것은 단순한 동양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 예술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평론가 피에르 뒤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항상 외국 작품에 인색한 평가를 내리기로 유명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극찬을 한다니 놀라웠죠. 갑자기 전시장 한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장현우였습니다. 한국 도자기 기술은 역사적으로 프랑스보다 500년 앞섰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생유약 기술은 12세기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유럽은 18세기에 와서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죠.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제 가슴은 더욱 뛰기 시작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거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며 때로는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분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기쁘네요. 전 소피라고 해요. 도자기 연구자예요. 제 소개에 그는 눈을 반짝였어요. 아, 정말요? 혹시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나요? 저는 최대한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서양 도자기의 비교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도자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 작품이 어떻게 보이나요? 솔직한 평가가 듣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완벽한 균형과 심오한 감정이 느껴져요. 특히 푸른 달빛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장현우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물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 우리 조상들이 항상 추구했던 거죠. 우리는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각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지식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도자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도자사에 대해서도 해박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겸손함이었어요. 수많은 찬사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배움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가 작은 시연회를 엽니다. 루브르 교육센터에서요.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헤어지기 전 그가 건넨 초대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샤토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장현우와의 만남은 단순한 예술적 경험을 넘어 제게 무언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과 이야기 속에서 저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발견했어요. 항상 아버지와 가문의 그늘 아래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샤토에 도착하자마자 알렉상드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길이요, 소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연구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온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내일의 시연회로 향해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비밀이 생겼고 그 비밀은 제게 전에 없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현우의 당당함과 그의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그것이 700년 가문의 역사와 충돌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눈에 띌 테고 너무 캐주얼하면 시연회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죠.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편안한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흙을 만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소피,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하녀의 목소리에 저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식당에는 아버지와 알렉상드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 어디 갈 예정인가, 소피?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자기 관련 학술 세미나가 있어요.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알렉상드르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어요.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 외곽의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스튜디오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스튜디오는 예상과 달리 넓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소피 씨, 오셨군요. 장현우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한국 도예가들이 입는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예술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몇 분 오셨는데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현우의 안내로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최고의 도자기 장인 르누아르와 세브르 왕립 도자기 공방의 수석 디자이너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들조차 현우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우가 도자기 물레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예술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현우의 마법 같은 움직임에 정신이 팔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춤을 추듯 변화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고려 청자의 신비로운 빛깔, 우리는 이것을 비색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구름이 만나는 경계의 색이죠. 이 색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세계적 기술입니다. 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점토가 변형되어 아름다운 병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현우의 제안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만져보는 흙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흙을 대화하듯 다루세요. 그러면 흙이 응답할 겁니다. 현우가 제 뒤에 서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는 최대한 집중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흙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점차 손과 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소피 씨는 타고난 감각이 있네요. 첫 시도치고는 훌륭합니다. 현우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그릇은 형태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했지만 그 안에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저는 제 작품을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소피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 함께 할까요? 제가 아는 좋은 한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우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안내한 레스토랑은 파리 16구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인테리어는 모던한 느낌이었지만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셰프 장인표는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분입니다. 한식의 깊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요리사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어요. 현우가 추천한 대로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정교함에 놀랐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전체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건 구절판이라고 해요. 9가지 재료를 천연 색소로 물들여 만든 전통 음식입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어요. 이 맛은 정말 놀라워요. 프랑스 요리보다 더 깊고 다양한 맛이 느껴져요. 제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식은 오감을 모두 사용해 즐기는 요리예요. 색과 향, 맛과 질감, 그리고 소리까지.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예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했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서양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제게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산책할까요? 날씨가 좋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센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소피 씨에게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청자 꽃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꽃병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예요. 소피 씨를 만나고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그 작은 꽃병을 손에 쥐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루이 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제품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표면의 미세한 균열까지도 하나의 예술이었죠.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될지. 소피 씨의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꽃병이 소피 씨의 연구와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변의 가로등 불빛 아래 현우의 눈빛은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예술적 교류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밤, 에펠탑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운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워크숍이 있어요. 오실 수 있나요? 현우의 물음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고 싶어요. 샤토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작은 청자 꽃병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날이었어요. 현우의 작품과 이야기,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기대에 갇혀있던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것 같았어요. 택시가 샤토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청자 꽃병처럼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색을 찾아가리라고. 비록 그 여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현우에게서 배운 용기와 자부심으로 제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현우의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와 알렉상드르에게는 학술 연구를 핑계 삼아 집을 빠져나왔어요. 하루하루 도자기 기술을 배우며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꿈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달력을 보니 약혼 발표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죠. 더 이상 현우에게 제 신분을 숨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은 차 잔을 붙잡고 있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본 현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 이름은 소피 드 몽모랑시입니다. 몽모랑시 가문의 딸이고 일주일 후에 약혼식이 예정되어 있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몽모랑시. 루이 14세로부터 자귀를 받은 그 가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이틀이나 가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소피 씨가 누구든 제가 알고 지낸 그 진실한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 동양인과의 교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700년 동안 유럽의 혈통을 지켜온 가문이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상처받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의 눈에 스치는 아픔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우 씨,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전 그런 편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가문의 현실일 뿐이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을 제가 먼저 잡은 거예요. 며칠만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제 할머니의 별장이 파리 교회에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소피 씨가 원하는 것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리클레어 할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흔쾌히 별장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할머니도 함께 오시겠다고 했죠.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 달라요. 현우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별장은 파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베르니 근처에 있었어요. 모네의 정원으로 유명한 그곳은 마치 인상파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곳에서 모네가 그림을 그렸다니 이해가 됩니다. 이 빛과 색감은 정말 특별하네요. 별장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현우를 보시자 할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장현우 씨예요. 한국의 도예가이신데 루브르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할머니는 현우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현우의 작품과 한국 문화에 대해 물으셨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한국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할머니가 앨범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40년대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한 동양인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분은 김진호라는 분이었어.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도예가였지. 저와 현우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진호는 일제강점기에 프랑스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였어. 나는 그때 20살이었고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지. 우리는 몽마르트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단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진호는 프랑스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한국 전통 도자기 기술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의 꿈은 한국이 독립한 후 고려 청자의 비색을 재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 시절 프랑스인들의 편견은 지금보다 훨씬 심했지. 내 부모님은 물론 사회 전체가 우리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단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결국 나는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할아버지와 결혼했고 진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어. 그것이 내 평생의 후회란다. 사랑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것이. 할머니는 현우를 바라보셨어요. 당신은 나에게 진호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와 똑같은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져요.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선생님은 한국 도예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제가 그분과 비교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어받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소피,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구나. 나처럼 평생 후회할 일은 하지 말렴.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현우는 별장 정원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김진호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프랑스에서 이런 사랑이 있었다니. 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와 김진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별빛 아래에서 현우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그의 눈에서 진실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소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존중할 겁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처음 듣는 사랑의 고백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 프랑스 남자들은 로맨틱하다고 하지만 당신처럼 여성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알렉상드르와 아버지를 포함한 주변의 남자들은 모두 여성을 소유물처럼 대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별들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어요.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현우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700년의 역사와 가문의 기대가 무엇이든 제 삶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할머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현우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품에 안았어요. 그의 품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진정한 제 자신을 찾는 거죠.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현우의 섬세한 배려와 깊은 감성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깊은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약혼식 준비 때문에 당장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이제 돌아가서 제 선택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용기를 내렴, 소피. 인생은 한 번뿐이야. 현우도 제 옆에 서서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함께 할게요, 소피. 당신이 원한다면.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확신을 느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샤토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별장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그렇듯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왔어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샤토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약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알렉산드르와의 약혼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제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장현우라는 한국인 도예가예요. 루브르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일어섰어요. 동양인이라고? 감히 내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겠다는 거냐? 어머니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알렉산드르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0년 몽모랑시 가문의 역사에 동양인과 결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 불경한 생각은 당장 버려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샤토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게 힘을 주었어요. 아버지, 사랑에는 국경이나 인종의 경계가 없어요. 현우는 훌륭한 예술가이고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그 결정을 고수한다면 우리 가문의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이다. 이름, 재산, 지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그래도 제 선택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알렉산드르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동양인과 살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소피?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완전히 달라. 넌 평생 이방인으로 살게 될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알렉산드르. 제 행복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갇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인들이 제 방을 감시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몰래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소피, 용기 있는 선택을 했구나.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문화부의 인맥을 동원해 현우의 비자 갱신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우의 다음 전시회 계약도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발 할머니, 제가 나가야 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몰래 샤토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현우가 머물고 있는 스튜디오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침착하게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현우 씨, 알렉산드르가 당신의 비자와 전시회를 방해했대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방금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침착함에 저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부당해요. 현우는 물레를 멈추고 손을 닦았습니다. 소피, 한국인은 어려움 앞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을 이겨왔죠. 이 정도 방해로는 저를 멈출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비자가 취소되면 프랑스에 머물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아버지를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요. 제가 진심으로 소피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려야죠. 그날 오후, 우리가 현우의 스튜디오에서 나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현우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던 갤러리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동양 미개 국가의 문화 침략이라는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알렉산드르의 짓이었을 거예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금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예술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뿐이죠. 실제로 그 낙서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현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비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잠시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요? 왜요? 제 스승 김도준 선생님께 특별한 도자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소피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한 달 정도요. 그동안 소피도 자신의 길을 준비했으면 해요. 현우의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협박대로 가문의 지원이 끊긴다면 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할머니께 의논해 볼게요.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현우를 배웅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섰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런 시련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연락할게요. 매일 소식 전할게요. 현우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떠난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는 파리 몽마르트르의 작은 갤러리 주인과 연락을 취해 제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 갤러리는 작지만 예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곳이란다. 내가 그동안 공부한 도자기 지식을 살려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샤토를 떠나 파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할머니가 몰래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출했다며 크게 분노했지만 저를 찾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곧 어려움에 지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갤러리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고 작품을 소개하고 때로는 평론가들과 토론하며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동서양 예술의 융합에 관심 있는 컬렉터들을 만나면서 현우의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샤토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검소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약속대로 매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영상통화로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어요. 그의 편지에는 늘 작은 스케치나 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승님과 함께 전통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웠어요. 불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너무 급하게 타오르면 깨지고 너무 약하면 단단해지지 않아요. 적당한 열정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영상통화에서 그의 얼굴을 볼 때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피, 이번에 배우는 기술은 정말 특별해요. 고려시대에도 몇몇 장인만이 알고 있던 비법이라고 해요. 이걸로 당신 아버지께 보여드릴 특별한 작품을 만들 거예요. 현우의 눈에는 항상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 그를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우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어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특별 초청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다음 주에 돌아갑니다. 소피를 만나면 보여드릴 것이 많아요. 그리고 소피의 아버지를 만날 준비도 됐어요. 현우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간의 분리가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연결이 더욱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갤러리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는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았어요. 파리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현우의 눈빛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더 큰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우가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마침내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소피, 보고 싶었어요. 그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요. 공항을 나오면서 현우는 자신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고려청자의 비색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비법을 배웠어요. 스승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죠. 이 기술은 보통 30년 이상 수련한 도예가에게만 전수되는 건데. 택시 안에서 현우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 내일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갑자기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3년을 더 준비해도 소피의 아버지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거죠. 그의 단호함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몽모랑시 가문의 샤토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특별히 제작한 도자기 작품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샤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집사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백장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피님께서도 더 이상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샤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샤토 정문 앞에서 그는 가방에서 흙과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작업할 거예요. 백장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의 결심을 존중했어요. 현우는 샤토 정원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하인들과 정원사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지만 현우는 개의치 않고 집중했어요. 첫날, 저는 현우 곁에서 그가 무엇을 만드는지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작품은 제가 본 어떤 도자기보다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비가 와요.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와요.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비 속에서도 작업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옷은 완전히 젖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그의 곁을 지켰어요. 저녁이 되자 정원사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소. 이만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계속 작업했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지 않으면 작품이 망가질 수 있어서요. 정원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 건강이 걱정돼요. 내일 다시 와요. 결국 저녁 늦게서야 현우는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현우는 열이 났어요. 비를 맞은 탓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샤토로 향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오늘은 쉬는 게 어때요? 제 걱정에 현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감기로 일을 멈추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은 더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두 번째 날, 날씨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바람도 거세졌어요. 하지만 현우는 비닐을 작품 위에 덮고 계속해서 작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하인들과 정원사들이 그를 지켜보았어요. 파리지앵들은 비 한 방울에도 피하는데 이 한국인은 폭우 속에서도 작업하네. 한 정원사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작품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하인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현우의 진심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원사 한 명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대단해요. 무슨 작품을 만드는 건가요? 정원사가 궁금해했어요. 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장님과 이 가문의 역사를 존중하는 제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세 번째 날, 드디어 날씨가 개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작업에 집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정원으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현우의 작업을 잠시 지켜보시더니 감동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현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이렇게 사흘 동안 비바람 속에서도 작업했다고 들었어. 정원사들이 다 내 이야기를 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혼을 담는다고 표현합니다. 제 진심이 담긴 작품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필리프를 설득해 볼게. 오늘 저녁 식사에 와서 내 작품을 보여주렴.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할머니? 이 정도 정성을 보였는데 한 번의 기회는 줘야지. 그날 저녁 현우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샤토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권유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도 함께였습니다. 알렉상드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내 작품을 보여주렴. 할머니께서 현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천으로 덮인 작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탄성이 흘렀어요. 현우가 만든 것은 몽모랑시 가문의 문장과 프랑스 왕실 백합 문양을 한국 전통 청자 기법으로 재현한 와인 세트였습니다. 와인 디캔터와 잔 세트는 청자 특유의 신비로운 비색으로 빛났고 가문의 문장은 놀랍도록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몽모랑시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고려 청자 기법으로 루이 14세 시대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와인 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700년 된 우리 가문의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적이 없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꽃병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선이 인상적인 청자 꽃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김진호 선생님의 스타일로 만든 꽃병입니다. 그분의 손자 되시는 제 스승 김도준 선생님께서 김진호 선생님의 남겨진 스케치를 보여주셨어요. 이 꽃병은 그분이 프랑스에서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꽃병을 들어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진호가 내게 만들어주려 했던 꽃병이야. 그가 떠나기 전에 스케치를 보여주었는데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건 운명이야.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필리프, 내가 이 진실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 담긴 기술과 정성은 부정할 수 없소.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은. 아버지,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가문의 전통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현우 씨는 자신의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다해 우리 가문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번이나 문전박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폭우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한 젊은이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구나.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가족과 배경, 그리고 도예에 대한 열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점차 현우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와 제가 함께 정원으로 나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정말 놀라워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뚜기 정신이라고 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현우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의 한국적 정신과 인내, 그리고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마침내 700년 역사의 프랑스 귀족 가문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그날 이후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현우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정성과 재능은 인정하겠소. 아버지가 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문의 700년 역사를 쉽게 바꿀 수는 없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크 책상 위에 놓인 가문의 인장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1년의 시간을 주겠소. 그 기간 동안 당신이 우리 가문의 가치에 맞는 사위임을 증명해 보이시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백장님. 현우가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1년 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저는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소피, 이제 정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동서양 도자 예술의 대화라는 주제로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현우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도자기 역사를 연결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전시회를 열 거예요. 단순히 동양적인 것이나 서양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융합을 보여주는 작품을요. 그의 꿈은 구체적이고 웅장했어요. 저는 그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저도 학술적 기반을 다져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동서양 도자기 역사를 비교 연구하는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의 지식과 제 기술이 만나면 불가능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작품 활동에 몰두했어요. 서울의 작업실에서는 전통 기법을 연마하고 파리에서는 현대적 해석을 더했습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동서양 도자기 역사를 연구하며 학술적 토대를 다졌어요. 첫 전시회는 파리의 마레 지구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도자기를 통한 동서양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관람객이 늘어났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독특해요. 고려 청자의 비색과 세브르 도자기의 디테일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한 평론가의 호평이 실리면서 전시회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작품은 고려 청자의 신비로운 비색과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우아함을 결합한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는 서울에서 열렸어요. 인사동의 전통 한옥 갤러리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는 의외로 많은 프랑스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장현우의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를 넘어 문화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입니다. 서울 전시회의 성공은 더 큰 기회로 이어졌어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현우에게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통 도자기 기법을 활용한 특별한 에디션 상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현우 씨,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제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현우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더 많습니다.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정판 도자기 장식이 들어간 가방은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되었고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해요. 동양적 정서와 서양의 우아함이 만나 새로운 미학을 창조했다. 패션 매거진 보그의 평가는 현우의 작품 세계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현우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에르메스, 디올, 샤넬까지. 하지만 현우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협업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업적 작업은 예술적 본질을 흐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판매량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니까요. 현우의 이런 철학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는 성공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파리-서울 문화교류전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양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우는 이 전시회의 주요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저는 학술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현우는 특별히 이 전시회를 위한 대형 설치 작품을 구상했어요. 문명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고려 청자의 비색과 프랑스 왕실 도자기의 기법을 결합한 300개의 도자기 조각으로 이루어진 대형 지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시회 개막일,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현우의 작품을 감상했어요. 국제 언론들이 대거 취재를 나왔고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문화 강국이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헤드라인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세계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시회의 성공 소식은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현우의 전시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아버지가 현우의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작품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소. 그 말씀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이었습니다.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우의 이름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예술가가 되었어요. 뉴욕타임즈는 그를 동서양 문화의 가교를 놓는 비전을 가진 예술가라고 평가했고, 베이징과 도쿄에서도 전시회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약속한 1년이 끝나는 날, 아버지는 우리를 샤토로 초대하셨어요. 식당 테이블에는 현우가 만든 와인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잔에 직접 와인을 따르셨어요. 1년 전, 나는 당신에게 우리 가문의 가치에 맞는 사위임을 증명하라고 했소. 이제 그 증명은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오. 아버지의 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당신과 소피의 결혼을 허락하오. 700년 전통의 몽모랑시 가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현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사랑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베르사유 궁전과 서울 경복궁에서 각각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장소 모두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현우의 국제적 명성 덕분에 가능해졌죠.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결혼식은 프랑스 귀족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드레스는 현우와 협업한 디자이너가 만든 것으로 프랑스 왕실 스타일과 한국 전통 문양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어요. 저 드레스는 정말 예술 작품이네요. 참석한 귀족들이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전통 혼례는 더욱 특별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는데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화려한 원색의 조화와 단아한 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서양의 어떤 의상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우아함이 있었다니. 프랑스에서 온 귀족 손님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례의 정중함과 깊이에 프랑스 귀족들은 존경의 마음을 표했어요.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큰절에서 보여지는 공경의 마음은 프랑스 귀족들의 예의관념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양의 예법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군요. 한 귀족이 감탄했어요. 두 나라에서의 결혼식이 끝난 후 현우와 저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파리에는 현우의 갤러리를, 서울에는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동서양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열린 파리 샤토에서의 리셉션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어요. 처음에 나는 동양 문화를 너무 얕잡아 보았소. 하지만 이제 깨달았소. 진정한 문화적 가치는 출신이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아름답소. 그 말씀에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장님. 앞으로도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두 문화의 진정한 만남과 융합의 시작이었습니다. 700년 역사의 프랑스 귀족 가문과 5000년 역사의 한국 문화가 만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된 것이죠.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현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소피.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문화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편견을 이기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융합, 그리고 한국 정신의 세계 정복이 아니었을까요? 결혼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파리의 아침, 저는 창가에 서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눈에는 경복궁의 아름다움도 그에 못지않게 느껴졌습니다. 소피, 오늘 일정이 많아요. 10시에 아카데미 개관식이 있고 오후에는 문화부 미팅이 있어요. 현우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이제 거의 완벽해졌고 저의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알아요. 이 일정표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요. 제가 내민 일정표에는 빼곡히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립한 한불문화예술 아카데미의 개관식을 시작으로 각종 문화 교류 행사와 전시회 준비로 가득했어요. 아카데미는 파리 16구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었고 서울에도 분원을 두었습니다. 주말이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샤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어요. 현우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원으로 몽모랑시 샤토의 한 구역을 한국문화원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700년 역사의 프랑스 귀족 저택에 한국 문화의 향기가 스며드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정말 기대돼요. 할머니께서도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김진호 선생님의 작품도 특별 전시실에 놓을 수 있게 되었대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아카데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결혼 이후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자기 예술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음악, 요리,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카데미 개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프랑스 교육부 장관과 주프랑스 한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고 여러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두 문화가 진정으로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우의 개회사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진행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요. 개관식 이후 몇 달 동안 한불문화예술 아카데미는 파리의 문화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항상 만석이었고 한국 전통 공예 워크숍에는 대기자 명단이 길게 이어졌어요. 프랑스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작품이 상설전 시작으로 선정되었대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상설전 시작으로 선정된 것은 역사상 최초로
동양 현대 작가가 얻은 영예라는 타이틀과 함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현우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제 말에 현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가 함께 이룬 결과죠. 몽모랑시 샤토의 한국문화원 개관식도 성대하게 열렸어요. 할머니는 특별히 김진호 선생님을 기리는 전시실을 마련하셨고, 현우의 스승인 김도준 선생님도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70년 전 진호를 만났던 곳이에요. 할머니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김도준 선생님을 안내하며 감회에 젖으셨어요. 두 분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연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샤토 문화원은 개관 첫 해에만 5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고 2년 차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었어요. 매년 10만 명의 유럽인이 방문하는 명소가 된 것이죠.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관광객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그해 겨울에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소피, 고마워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결국 서연으로 정했어요. 서양과 동양의 인연이라는 의미였죠. 서연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고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가문의 700년 역사에 새로운 빛을 더해줄 아이로구나. 한국인 사위를 맞이한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힌 것이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었어요. 알렉상드르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우리를 방해하려 할까 걱정했어요. 실제로 그는 몇 차례 우리의 프로젝트에 행정적 장애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알렉상드르가 한불문화예술 아카데미 보조금을 삭감하려고 한대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걱정했지만 현우는 항상 침착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최선을 다할 뿐이죠. 현우의 말대로 알렉상드르도 결국 우리의 성공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불 문화 교류가 가져온 경제적, 문화적 이익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놀랍게도 그는 결국 한국 문화 확산에 협력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참 아이러니하군요. 알렉상드르가 훈장 수여식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잃은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새로운 성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소. 현우의 스승 김도준 선생님도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으며 한국 도예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은 김진호 선생님과 같은 선배 도예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지켜온 한국 도예의 혼이 오늘날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첫 돌을 맞았을 때 우리는 서울과 파리에서 각각 잔치를 열었어요. 서울에서의 돌잡이에서 서연이는 붓과 돈을 동시에 집었고 파리에서는 팔레트와 책을 골랐습니다. 두 문화의 아이답게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역시 우리 딸이네요. 동양과 서양 모두를 품은 아이예요. 현우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우리의 사랑과 문화적 융합의 완벽한 상징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한국 문화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그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아트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어요. 현우는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저는 이론적, 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이 동양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오히려 우리 프랑스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제가 출판한 책 동서양 문화의 대화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거대한 문화적 물결이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우리는 몽모랑시 가문의 샤토와 서울의 한옥을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샤토에서는 프랑스어를, 한옥에서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서연이를 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어머니, 오늘은 프랑스 할아버지께 한국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저와 현우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가 부르는 아리랑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평생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이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다 담겨 있어. 어느 날 저녁 서연이를 재운 후 현우와 저는 샤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루브르에서 당신의 작품을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K-드라마에서나 봤던 로맨스가 현실이 되었네요. 당신의 진정성과 열정은 700년 역사의 프랑스 귀족 가문마저 감동시켰어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의 매력이죠. 하지만 당신의 용기와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볍게 키스를 나누었어요.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현우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끝없이 빛날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문화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두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워지는 여정이었어요.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서연이는 그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요. 700년 역사의 프랑스 귀족가와 5000년 역사의 한국 문화가 만나 빚어낸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결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